제가 2022년에 첫 낙찰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그 전관 스탠스를 그대로 간 거죠. 사서 최단기로 돈을 많이 뻥튀 시켜서 판다. 4848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00대기 정도 했어요. 하고 났는데도 계속 입찰을 갔죠. 어머니나 저희 동생들 같이 대리 입찰 시켜가지고 했는데 수익을 좀 보려고 하면은 경쟁이 좀 적거나 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시장이 아파트 경매더라고요.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경쟁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20명, 30명 입찰하는데 맞아요. 저가 입찰했던 2022년 때는 거의 70명, 80명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받아가는 거예요. 분양권도 이제 트렌드 뒤에 하는 건데 지금은 분양권이 또 안 되잖아요. 규제도 많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가 유튜브에 많이 떠서 그거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는 거예요? 분양권 사서 나름 팔았죠. 재미를 좀 본 거고 그러다가 경매를 또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분양권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규제 상황이 되면서 저는 다른 거를 아예 잘 모르거든요. 그럼 네. 분양권이 규제가 됐다는 게 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전매 제한도 생겼고 대출도 나오지 않고요. 전에는 됐는데 네, 세금도 어마무시하게 양도세가 많이 내가 누가- 살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은 불편한 점이 더 커졌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거주자 이외에는 그러면 그 분양권 투자는 한 기간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1년 반 1년 반 동안 네. 열심히 해서 상가로 손해봤던 거를 그 이상을 회복을 하신 거예요. 회복하고 그리고 생활도 심리치료하면서 이제 뭐 여행 그때 좀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 가자 30만 원? 에이 가자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씀씀이는 조금 커진 상황이고 아이는 둘이고 외벌인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은 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선생님이 했던 나름의 주 종목이 분양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제약이 생긴 거네. 그렇죠. 그러면 또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엄청 들어요. 이제 고민했죠.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본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어서 할 건데 당연하고요. 어쨌든 투자해서 또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회사 일만 하는 거는 약간 몸이 또 근질근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돈이 있는 거를 자꾸 어디다 써야 될까를 네, 그렇죠. 고민을 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안전하게 서울에 집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용이 되니까 이제 네. 투자 겸 저렴한 아파트 당시 좀 매우 올랐을 때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요. 일단 추후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사놨고 절대 팔지 않겠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남는 돈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혹시라도 실거주 할 수 있는 아파트 상대적으로 덩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걔 같은 경우는 전세를 주고 그쵸 전세로 갭 투자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갭 투자를 한 거고 그럼 선생님은 거주 형태가 저는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월세로 투자자의 기본 욕구를 또 갖추고 계신다는 돈을 네. 깔고 앉는 게 아니고 목돈을 좀 활용해야겠다는 적극적인 거주 형태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돈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제가 전세를 살면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 대출을 받으면은 DSR에 걸려서 투자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불명확하고 앞으로 불투명하지만 일단은 아내를 굉장히 설득을 했어요. 제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선입관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미지는 안정성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우니까 월세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마침 공무원인데 설득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설득을 들어요. 좀 많이 했고요. 다행히도 감사한 게 저희 아내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사람은 아닌데 충분히 많은 제 이야기를 듣고 숙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은 제 의견을 많이 따라줘요. 감사한 일이네요. 본인이 불편해도 처음에는 그걸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고맙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어려운 일도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겪게 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더 신중해야겠다 더 안전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이 투자하기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투자금은 전보다는 확보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로 눈으로 돌렸던 게 부동산 경매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되게 현혹되는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많이 걸려들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소액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는 뭐 소액 토지 굉장히 이름만 되면 유명한 강사들도 있고 또는 학원들도 있는데 거기에도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일부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귀를 열자. 그리고 듣고 나서 실행도 했어요. 세금 공부도 하고 실행도 했더니 일정 부분의 돈은 벌었는데 그게 결국엔 또 아파트 경매였거든요. 제가 2022년에 첫 낙찰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경매 경험이 빌라가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아파트. 아파트를 낙찰 받았던 네. 경험도 있었던 거. 그건 저 만나기 전에 네, 만나기 전에 거였고. 했는데 그때는 그 전관 스탠스를 그대로 간 거죠. 사서 최단기로 돈을 많이 뻥튀 시켜서 판다. 4848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서 그 돈도 벌었어요. 전문 용어인가 봐요. 네, 4848. 네.
뭐 1000대기, 2000대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한 1500대기 정도 했어요. 하고 났는데도 아, 몇 건을 한 거야? 아니 한 건 했어요. 하나. 한 건을 했는데 네.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입찰을 갔죠. 어머니나 저희 동생들 같이 대리 입찰 시켜가지고 했는데 수익을 좀 보려고 하면은 경쟁이 좀 적거나 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시장이 아파트 경매더라고요.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경쟁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20명, 30명 입찰하는데 맞아요. 저가 입찰했던 2022년 때는 거의 70명? 80명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받아가는 거예요. 70명, 80명 이러면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우리 물건에서 많으면 한 10명 막 이런데 정말 많으면 10명. 진짜 많으면 10명이잖아요. 뭐 평이했다 하면 뭐 5명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있는 물건을 보다가 7, 80명 이러면 여기서 내가 희망이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네. 난 좀 들 것 같아요. 확신은 있었어요. 요거를 1년에 한 건씩만 해도 나의 월세는 뭐 한 100만 원 정도씩 나가니까 월세는 커버한다. 그러나 그 한 건을 한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입찰과 팔기 위한 노력과 이거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전업 투자자라면 또 모르겠는데 본업을 하면서 회사 이외의 시간에 그 에너지를 쓴다는 건 선생님 또 가족분들하고 삶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사람인데 그것까지 피해보면서 길게 봤을 때는 지칠 수 있겠구나,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맞습니다.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는 감정 소모도 힘들고 1년에 한 건 낙찰받아서 사고 팔고 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다. 경쟁도 심하고. 그 부분이야. 내가 시세 차익 부분에서 돈을 못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약간 회사 일같이 되더라고요. 내가 꾸준히 계속 뭔가를 해야 돼. 맞아요. 우리 물건하고 월세 쪽하고 그 시세 차익 쪽하고 굳이 구분을 좀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시세 차익은 계속 뛰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물건은 쌓는 개념이 좀 되는 것 같아. 한 건에 대해서는 맞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할 만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도 이게 한 40만 원 내 생각에 들어올 집이거든요. 순 월세가 40만 원이 차곡차곡 쌓인다면은 선생님도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잖아요. 시간을 계속 이 방향으로 쓴다면 지금 4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될 수 있는 거지. 선생님도 30대 중반이니까 지금은 젊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50대, 60대 되면 맞아요. 또 약간 체력이 떨어질 게 귀찮아지고.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쌓는 투자, 어쩌면 이 월세 투자가 또 성향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